안녕하십니까. 열린학원 이노입니다. 오늘은 복소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실존하는 어떤 양이나 개수를 표현하기 위한 이런 수를 이제 실수라고 부르는데, 상대적으로 수학적 물리전개를 위해서 가상으로 만들어낸 수를 허수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없는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두 수를 아우르는 하나의 수 체계를 우리가 이제 복소수라고 부르는데, 그 형태는 a 플러스 bi로 표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a는 그리고 b는 실수로서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실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녀석은 허수를 나타내는 허수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i,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허수의 가장 기본 단위인 허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허수 부분이 아니라 허수 단위라고 부르죠. 허수 단위. 허수 중에서 가장 기본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가 붙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이제 허수다라고 여기면 되죠. 이제 요 얘기 중에서 일단은 이 i라고 하는 녀석의 얘기를 잠깐만 먼저 해보면, 이 i를 허수 단위라고 하는데 그 i의 정체가 무엇냐, 이런 거죠. 여러 제곱근을 이제 구하는 와중에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물론 이게 가능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되는 x값을 내가 수학적으로 구해봤다면 그 형태가 이렇게 되겠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즉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간단하게 i라고 쓰기로 하고 허수의 가장 기본 단위인 허수 단위라고 읽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i가 뭐냐, 루트 마이너스 1, 즉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제곱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3에 대한, 즉 음의 제곱근을 구하는 와중에 그 값이 존재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이 마이너스랑 3 중에서 이 마이너스를 이 루트 바깥으로 이렇게 빼서 표현을 해보면, 이럴 때 i를 뒤에다 붙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던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이게 i가 되는 거죠. 반대로 다시 들어가면 다시 마이너스 3,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허수 단위라고 부르고 사용을 한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그냥 바깥으로 뺄 때 i가 붙느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i라는 것은 애초에 탄생된 이유가, 자, 음수에 대한 제곱근을 표현하는, 즉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이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i를 뺄 때는 반드시 루트 안에 음수가 있을 때만 뺄 수가 있고, 이걸 뺀 후에 그 남는 숫자는 음에서 마이너스를 빼버렸으니까 양수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빼기 전에는 음수였다, 그렇죠? 빼기 전에는 음수였다가 마이너스가 i로 빠져나왔다면 안에 있는 건 양수. 안에가 애초에 양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i를 빼게 되면 계산상 오류가 발생하니까 절대로 안에 양수일 때 i를 바깥으로 빼시면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실제 문제에서는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찾아라 라고 할 수도 있죠. 한번 볼게요. 자, 1이 있습니다. 루트 1. 당연히 똑같죠?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루트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로 표현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상관이 없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요. 루트 바깥으로.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안에가 애초에 양수였는데 이때는 양수에 대한 제곱근이기 때문에 i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억지로 마이너스를 분리해서 빼냈어요. 그리고 나서 안에가 양수로 남는 게 아니라 음수로 남았다면
이렇게 계산을 계속 진행했을 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 녀석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i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i게 되는 거죠. 근데 i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다시 말하면 이 i라는 녀석은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였기 때문에 이 녀석의 결과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떨어진다. 그렇죠? 분명히 1이었는데 이렇게 계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어떤 게 이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절대 바깥으로 빼시면 안 됩니다. 참고사항 하나 더. 제발 조심하라고. 참고사항 하나 더. 우리가 만약에 a가 양수예요. 그러면 루트 a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a가 양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을 내가 함부로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찢어가지고 이 녀석을 바깥으로 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루트 마이너스 a i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애초에 얘는 양수였기 때문에 i를 바깥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남아있는 수가 a가 애초에 양수였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얘가 지금 음수 상태죠. 절대 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대신에 a가 음수일 때는 루트 a, 이게 지금 음수죠. 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a를 씌워놓고 마이너스 1을 분리시키면 얘가 음수, 얘는 마이너스가 붙었지만 양수가 아니고 음수가 아니고 양수죠. 양수.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게 양수 아닙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때는 바깥으로 뺄 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a i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맞는 계산이 되는 거죠. 맞는 계산. 올바른 계산, 이건 잘못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는 항상 뺄 때 어떨 때 뺀다? 이미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있는, 즉 음의 제곱근을 표현하기 위해서만 사용이 된다. 양의 제곱근을 쓸 때 사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에러가 발생해서 답이 틀리게 됩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이거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 뒤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가겠습니다. 복소수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배웠듯이 복소수는 a 플러스 bi, a, b는 실수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요 허수단위 i 있잖아요. 요거는 실제로 어떤 수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i의 정체는 사실 루트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일단 요 두 가지만 정리를 해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자, 이 복소수가 결과적으로 이제 a랑 b가 어떤 형태에 있냐에 따라서 이제 실수가 되기도 하고 허수가 되기도 하는데 그걸 굳이 좀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 상황으로 분리가 되죠. 일단 b가 0일 때, b가 0이면 그냥 얘가 싹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a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0인 경우는 그냥 간단한 실수. 뭐 예를 들어서 뭐 2가 된다거나 3. 뭐 이런 수들이 되겠죠. 깔끔한 실수가 되더라. 그리고 a가 0인 경우도 있겠죠. 반대로 a가 0. a가 0이면 그리고 b는 0이 아니죠. b는 0이 아니다. 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겠네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a는 없어져. 얘만 존재해. 그럼 허수가 붙어있는 애만 예쁘게 남아있는 거니까 이때를 우리가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깔끔하게. 허수 부분만 남아있게 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2i, 마이너스 3i 이런 식의 깔끔한 이제 허수 부분만 붙어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순허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 이때는 그냥 우리가 허수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허수.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경우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실수와 허수가 공존하는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허수가 된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집합으로 잠깐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복소수라고 지금 알고 있는 실수와 허수를 아우르는 이 녀석을 이렇게 집합 안에다 집어넣어 보면 이 중에서 정확하게 반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는 실수와 허수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그 허수 중에서 이런 어떤 허수 중에서 실수가 없이 예쁘게 나오는 이 녀석을 우리가 특별히
순허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집합의 포함 관계가. 그래서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동시에 나타내는 거지. 그리고 실수가 되면 허수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실수가 되면 허수가 절대 될 수가 없다. 실수와 허수는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는 것이고 허수 중에서 좀 더 특별하게 허수 부분만 남아있는 경우를 순허수라고 부른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복소수를 배웠으니까 복소수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사칙연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죠. 일단 더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i라고 하는 복소수랑 더하기 c 더하기 di라고 하는 이 복소수를 더하고 싶다. 그러면 막 더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실수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분은 허수 부분끼리 따로따로 더해줍니다. 그래서 a 더하기 c, 이게 실수부가 되는 것이고 허수부는 b 더하기 d,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i로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게 더하기뿐만이 아니고 빼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제 빼기가 있으면 여기가 빼기가 아니죠. 여기가 빼기죠. 빼기 있으면 여기도 빼기, 여기도 빼기 됩니다. 그래서 실수부끼리 빼고 허수부끼리 빼줍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곱하기는 조금 귀찮은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 상황이랑 거의 똑같게 흘러가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할 때 이게 번갈아 한 번씩 곱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랑 일단 C를 곱하죠. 그래서 AC라는 실수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요 BI 그 다음에 DI를 곱하면 BD가 되면서 I가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BD, 그치? 어쨌든 그것도 실수가 돼서 실수 부분에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 곱한 AC,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마이너스 BD. 그쵸? II 제곱돼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BD. 그리고 허수 부분은 A랑 D랑 곱해서 ADI, B랑 C랑 곱해서 BCI. 그래서 AD 플러스 BC. 이렇게 묶여지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는 이렇게 만족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족하게 푸시면 되고. 말이 좀 이상한데, 가장 번거로운 나눗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눗셈은 계산이 좀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계산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게끔 좀 사전에 미리 연습을 해 놓으시길 바래요. 이렇게 할까요? A 플러스 BI로 C 플러스 DI를 나눴다. 나눗셈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결과를 얻길 바라는 거니까 일단 이거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계산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이 분모 있죠? 이 분모에 이 허수를 완벽한 실수로 바꾸고 싶은데, 그러려면 곱하기를 뭘 해야 되느냐? 이 녀석의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녀석. 이렇게. 이 녀석 둘을 우리가 켤레 복소수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켤레 복소수. 짝꿍이죠, 짝꿍. 말 그대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이 녀석을 특별히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라고 부르고, 분모에다 얘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분자에도 어때요? 똑같이 곱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곱해집니다. 자, 그러면 곱해볼까요? 일단 이 분모는 합차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가운데 마이너스. 근데 뒤에 거 제곱하면 BI 곱하니까 마이너스 B제곱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분모는, 즉 켤레복소수를 곱해서 만든 결과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계산 특징. 알겠죠?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분자가 꽤나 길죠. 이걸 다 지금 펼쳐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 분자 자리를 좀 길게 늘려가지고 한번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수 부분이 어찌 될 것이냐? C랑 A를 곱한 AC 실수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BD랑 DI랑 마이너스 BI. 근데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BD I제곱인데 I제곱 다시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BD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허수 부분이 붙어있는 부분까지 C랑 D랑 곱하면, C랑 B랑 곱하면, 그렇죠? 마이너스 B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I랑 A랑 곱하면
AD 이렇게 됩니다. 계산. 자, 그래서 결론. 분모가 이 실수, 분자는 실수, 허수니까 얘랑 얘를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독립시키면 자, A제곱분의 B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실수부 AC 플러스 BD 이 녀석이 나눗셈을 한 결과에 대한 실수 부분 그리고 허수 부분은 얘분의 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 앞에다 쓸까요? AD? 마이너스가 중간에 오는 게 좀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떨어집니다. 알겠죠?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그래서 이 결과가 바로 나눗셈에 있어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외우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계산이 이렇게 되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숫자가 적용된 복소수를 만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진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복소수의 분류, 그 다음에 사칙 연산에 따른 계산법 이렇게 일단 알아봤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칙 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으니까 칠판 지우고 그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계산에 몇 가지 주의할 점. 앞전에 이 i의 사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3. 정확한 계산은 일단은 이 녀석의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줍니다. 루트 2 i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곱하기 루트 3. 자, 우리가 이 루트는 반드시 이게 양수 그리고 양수가 되어야 곱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루트 2랑 루트 3을 곱하면 양수일 때만 곱할 수 있습니다. 양, 함부로 곱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양일 때만 곱해진다. 그래서 이걸 곱하면 얘는 이제 루트 6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i가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올바른 계산이에요. 이게 올바른 계산. 그리고 i를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도 뭐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1년에 이런 계산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된 거고 간혹 학생들 보면 얘를 그냥 함부로 막 곱하는 애가 있어요. 그냥 막 곱합니다. 루트 곱해도 되나 보다라고 해서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계산 결과나 이 계산 결과가 같지만 이 계산법은 잘못된 계산법이에요. 알겠죠? 틀린 계산, 정확한 계산. 이렇게 항상 정확하게 풀어버릇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가 있죠.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자, 이것도 올바르게 계산을 하면 곱할 수가 없죠. 음이니까. 그래서 i를 바깥으로 빼서 루트 2 뺍니다. i죠. 얘도 바깥으로 빼요. 루트 3 i. 그래서 양수로 만들어졌을 때만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계산하면 루트 6이 되는 거죠. 그리고 i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 결과적으로 어찌 된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죠. 계산이. 그래서 이 방법이 바로 올바른 계산. 잘못된 계산은 뭐냐? 그냥 곱하는 거. 그럼 바로 6이 돼버리죠. 같지 않죠? 이젠 틀려지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계산하지 못한다. 반드시 i를 빼서 계산을 한다. 나눗셈도 몇 가지만 해볼까요? 나눗셈. 예를 들어서 2분의 마이너스 3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죠. 올바른 계산은 i를 바깥으로 빼시는 거죠. 루트 3 i 안에는 루트 2 양수야 그렇죠? 양수야 계산돼. 그래서 루트 2분의 3 그리고 뒤에 i가 이렇게 곱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는 i가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는 게 이제 올바른 계산. 잘못된 계산은 얘를 그냥 합쳐버리는 거죠. 루트 2분의 3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지금은 이 결과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막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계산이에요. 답만 우연히 맞을 뿐이죠. 이게 정확한 계산이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분모에 있는 루트를 바깥으로 마이너스를 빼야죠. 그래서 루트
2i가 되고 분자는 루트 3이죠. 그럼 얘랑 계산이 돼서 루트 안에 계산이 되죠.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i는 분모에 있는 i잖아요. 그렇죠? 분모에 있는 i.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도 i를 한번 곱해주고 똑같이 여기다가도 i를 한번 곱해주면 이 계산의 분모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3 그리고 밑에는 마이너스 1 위에는 i죠.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앞으로 마이너스 보내고 이 i는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마무리를 하면 마이너스 안으로 들어가죠. i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앞으로 뽑아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여기 생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계산하면 얘랑 얘를 그냥 계산하듯이 해서 이게 단순히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잘못된 계산입니다. 알겠죠? 잘못된 계산. 그래서 반드시 이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그 루트 연산에서는 마이너스 바깥으로 i를 뺀 다음에 양으로 만들어서 계산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정확한 계산이고 이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a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 b도 음수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이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냥 곱할 수가 없죠. 얘가 지금 음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수니까 루트 마이너스 a로 바꾸면서 i를 바깥으로 빼야 되죠.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b도 마찬가지죠. 루트 마이너스 b. 그렇죠? 여기를 i라고 이렇게 빼셔야 돼요. 이게 올바른 계산. 그래서 얘랑 얘를, 그치? 얘랑 얘를 드디어 이게 양수죠. 마이너스가 붙어있지만 사실은 양수입니다. 얘네들을 곱해서 루트 ab로 만들고 i 곱한 거는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마이너스 루트 ab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결론적으로 이런 걸 좀 신경 쓸 수는 있죠. a가 음수, b가 음수면 얘네들을 곱했을 때 그냥 루트 ab가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더라. 이런 특징이 벌어지더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a가 음수고 b는 양수 이렇게 됐을 때 자 a가 분모에 분자했습니다. 요 상황이에요. 결국 요 상황. 그러면 이게 지금 음수니까 그죠? 음수니까 연산을 시작하기 전에 루트 마이너스 a i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죠. 마이너스 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b. 그럼 이거 양수죠? a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인 게 양수. 그럼 얘네들이 계산이 되면 루트 마이너스 a분의 b. 일단 이렇게 표현이 되고 밑에 있는 요 i 있잖아요. 요 i는 지금 밑에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i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는 i.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은 요 루트 앞으로 보내도 되죠. 그리고 a분의 b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있던 i. 그리고 마지막에 얘를 안으로 쏙 넣어주면 이 i가 마이너스 i로 들어가니까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깔끔하게 마이너스의 루트 ab가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계산이.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분모가 음이고 분자가 양일 때는 이 계산 결과는 앞에 마이너스가 생성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정확하게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마치 뭐 공식처럼 막 외워가지고 시작값과 결과값만 비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반드시 루트 계산은 안에가 양수일 때만 곱하기 혹은 나누기가 된다. 만약에 음수라면 이런 마이너스가 붙는 처리를 해서라도 i를 바깥으로 뺀 후에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곱셈에 관련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었고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풀지 마시고 정확하게 선생님 알려준 대로 정확하게 풀어버릇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복소수와 관련된
특별한 성질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소수의 순환성.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 그러다 보니까 i 4제곱은 1이 되다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숫자가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의 1제곱 i죠. i 제곱 해볼까요?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이미 구했던 녀석에다가 i를 한 번만 더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i, 그리고 i 4제곱이 다시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i를 곱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i 제곱에다가 제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어쨌건 4제곱에서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 다음 반복되는 애는 i 5제곱, 어차피 i가 한 번 더 곱해지니까 다시 i가 되는 거죠. i 6제곱은 또 i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1, i의 7제곱은 마이너스 i, 다시 i 8제곱은 다시 1이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 4개가 항상 반복되는 구성을 가지게 되죠. 계속 순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는 결국 4제곱 만에 한 번 반복되는, 즉 4짜리 주기를 갖는 순환성이 확보가 되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i의 n제곱을 했을 때 그 결과가 4가지 패턴을 갖는 거죠. 하나는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 마지막에 4k 이렇게 쓸까요? 4k 플러스 1은 4제곱이 되고 나머지 한 번이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하나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 각 주기의 첫 번째. 그래서 이럴 때는 i의 n제곱이 i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그 두 번째니까 마이너스 1. 이 녀석은 세 번째니까 마이너스 i. 그리고 지수가 4의 배수일 때는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의 거듭 제곱이 그 순환성을 갖는다.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됐죠? 그렇게 되고, 그 순환성을 갖는 좀 독특한 모양의 복소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겁니다. 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걸 다 아울러서 여기에 루트 2분의 1,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가능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녀석도 계속 순환을 해요. 이게 이제 4가지 모양이 들어있잖아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거기다 또 플러스일, 마이너스일 때. 사실은 이걸 다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뭐 암기할 것도 아니고, 이런 애가 이제 순환성을 가지니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일단 얘를 1제곱하면, 근데 이거 4개를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만 합시다. 1 플러스 i만 할게요. 요거의 1제곱. 그쵸? 뭐 해봤자 어차피 똑같은 애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곱을 합니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그의 제곱. 이걸 제곱하면 되는 거죠. 암산되죠. 루트 1을 제곱하니까 2.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자, 결과적으로 2i 이렇게 나옵니다. 2i. 그렇죠? 1제곱 돼서 1, i제곱 돼서 마이너스 1 없어지고 가운데 있던 2i만 남게 되는. 그래서 이 계산이 i가 되죠. 그렇죠? i. 그럼 이걸 3제곱, 4제곱, 5제곱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는 도대체 언제 1이 등장을 해서 계속 다시 반복될 것이냐를 찾는 거니까 i를 기준으로 점프를 합니다. 알겠죠? 일단 이 다음 3제곱은 건너뛰고 얘를 제곱을 해서 4제곱짜리를 한번 찾아볼 건데,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거의 4제곱. 얘가 얼마예요? i를 제곱 다시 한 거니까 얘를 제곱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i의 제곱, 즉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을 만들려면 이 녀석의 또 제곱이 돼서 결과적으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8제곱하면, 즉 얘 제곱을 하면 드디어 1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은 생략을 하고 내가 원하는 그 1이 되는 게 언제 나오는지만 관찰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1제곱부터 8제곱까지 갔을 때 이게 한 주기가 반복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9번째는 다시 첫 번째 게 등장을 하는, 즉 8짜리 주기를 갖는 순환성을 갖는다. 이런 모양. 알겠죠? 외울 수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러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랑 한 가지 더 있어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형태. 이 녀석도 굉장히 특별한 순환성을 갖는데 이것도 뭐 다 해보기 뭐하니까 역시 플러스짜리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요 녀석의 1제곱. 그럼 어차피 뭐 똑같겠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게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제곱. 실제 이거 제곱해보면 분모가 이제 4가 되는 거죠. 이거 제곱하면 1,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3. 그래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 둘이 곱해 2 곱해 2 루트 3i. 약분도 되네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여기까지. 아직도 특별한 게 안 나왔죠. 뭐 i, 마이너스 i, 1이나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특별한 게 없으니까 한 번 더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는 못하죠. 그냥 그 이어서 한 번만 더 곱해 나가는 거죠. 세제곱. 자, 요 녀석은 얘에다가 얘를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되죠. 4분의 가 되겠네요. 1이랑 얘 마이너스 1이죠. 아,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거랑 이거를 순서를 만약에 바꾸면 루트 3i 플러스 1, 루트 3i 마이너스 1이니까 합차식. 그래서 루트 3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3, 그리고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랬더니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드디어. 그러니까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점프해서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로 만들려면 제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 녀석 입장에서는 토탈이 이제 6제곱이 되겠죠. 그래야 플러스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서. 얘는 6자리 주기를 갖는 순환성을 갖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복소수가 주어져서 그 거듭 제곱이 어찌 될지를 물을 때는 어쨌든 순환성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를 했을 테니까 하나씩 다 확인을 하시되 진짜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i 혹은 마이너스 i 아니면 1,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그때까지만 찾아서 그 다음부터는 점프하면서 1이 되는 곳까지만 구해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게 복소수의 순환형.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z제곱과 z의 관계. 사실은 알고 보면 별로 특별할 건 없는데 그대로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놓는 게 편하니까. 자, 일단 여기서 사용되는 z는 복소수의 전형적인 모양인 a 플러스 bi라고 하고 z와 z제곱을 비교를 해볼 텐데 어떤 걸 비교를 할 거냐면 이 z가 실수 0은 아닙니다. 그렇죠? 0은 아니니까 0이 아닌 어떤 실수, 양수다, 음수는 어떤 0이 아닌 실수라면 이 구조에서 얘가 어떤 a 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b는 없고 a만 갖는다. 그럼 이걸 제곱을 했을 때 이게 이제 a 제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양수죠. 양수입니다. 양수. 됐죠? 그러니까 z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z제곱이 양수. 그럼 역으로 얘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얘는 0이 아닌 실수였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일 땐 이렇게 돼. 이거라면 얘야. 그래서 우리가 z제곱을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z제곱이 만약에 양수였다면 그 z가 실수였다라는 걸 쉽게 추론해낼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z가 순허수. 즉 a가 0이고 b는 뭔가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순허수를 제곱을 한다. 즉 bi를 제곱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걸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b제곱.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허수면 음수, 음수면 순허수였다. 왔다 갔다. 그래서 z제곱의 상황을 가지고 이 z제곱의 상황을 가지고 z를 추론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혹시나 해서 참고사항. 자, 허수는 대소비교 불가. 수직선상에서 우측에 있는 게 좌측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실수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허수는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i와 뭐 3i를 비교해서 뭐 누가 더 크냐 작냐 혹은 얘가 뭐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는 게 불가능하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 수기 때문에 비교 불가다. 그래서 허수를 놓고 만약에 이제 대소나 양음을 말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건 다 잘못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복소수의 순환성 그리고 z제곱과 z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었고, 자, 이제 계산해서 이 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문제에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복소수의 상등과 켤레복소수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상등. 서로 같다라는 얘기죠. 복소수가 서로 같다. 뭐 이런 겁니다. 자,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랑 또 다른 복소수인 c 플러스 di가 같으려면 어찌 돼야 되느냐? 당연히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되죠. 끼리끼리. 그렇죠? 끼리끼리 같으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조심할 건 A, B, 그 다음에 C, D, 즉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사용되는 이 A, B, C, D가 전부 다 실수라는 보장이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라는 언급이 없어버리면 D에 만약에 I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오히려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I가 들어있는 허수가 들어가면 C가 허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복소수의 상등 조건을 쓰고 싶으면 저기 사용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그 문자 자체가 실수로 고정이 돼 있어야 된다. 확인 꼭 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뭐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건데 이걸 언제 쓰느냐? 자, 방정식에 복소수가 들어있을 때. 그러니까 복소수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풀 때 사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랑 얘랑 같다 해서 식 하나, 얘랑 얘랑 같다 해서 식 하나. 그래서 이 일련의 복소수의 상등 그 관계 속에 식이 두 개나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녀석을 방정식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 됐죠? 뭐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 드디어 대망의. 자, 이제 복소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알겠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놓쳐요. 실제 문제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제 어렵게 풀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 켤레복소수. 성질.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이걸 1번이라고 할게요. 켤레복소수의 성질. 그게 첫 번째. 자, 어떻게 무슨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냐? 일단 두 개의 복소수가 등장을 했는데 이제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죠. 그러면 이 녀석과 허수 부분만 부호가 반대인 A 마이너스 BI인 녀석이 굉장히 얘랑 밀접한 관계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 비준 얘를 Z에 대한 켤레복소수라고 부르고 그 켤레복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호도 만들었죠. 막대기, 즉 바를 하나 붙여줍니다. Z바. 그래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이 두 개의 복소수를 우리가 켤레복소수라고 부르고 짝을 이뤄서 사용을 한다. 됐죠?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이제 성질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Z의 이제 켤레복소수에다가 또 한 번의 켤레복소수를 구하면 이건 다시 Z가 됩니다. 그렇죠?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였다가 또 반대가 되는 거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두 번째, Z와 Z바를 더했을 때 얘네들을 더하면 이 허수 부분이 없어지죠.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니까. 그래서 얘가 실수가 되더라. 알겠죠? 그 다음에 Z랑 Z바를 뺍니다. 그럼 실수분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빼니까. 허수 부분만 남는데 요게 조심할 게 당연히 이제 순허수가 되기도 하겠죠. 근데 이 순허수가 된다는 거는 B가 존재한다라는 전제하에 얘가 반드시 B가 존재하리라는 조건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빼버렸을 때 실수로 만들어져 있었다면 B는 애초에 0이었으니까 순허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빵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순허수 또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도 어차피 더하면 얘가 없었다. 그러니까 A가 0이었다면 0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차피 0도 실수니까 여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 결과는 순허수라고 해버리면 0이 되는 상황을 포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더하기 빼기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Z랑 Z바가 만약에 같았다면 그렇죠? 이게 같다면 Z랑 Z바가 같았다는 얘기는 허수부의 부호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같아졌다는 얘기니까 애초에 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실수였다. Z가 실수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Z가 실수였다. 그리고 Z랑 그의 켤레복소수인 Z바가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부호가 정반대란 얘기죠.
근데 부호가 정반대로 같아지려면 이 Z가 애초에 뭐여야 되냐면 순허수여야 돼요. 순허수. 왜냐면 얘랑 이 순허수의 관계, 얘는 없어야죠. 그래야지만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Z가 순허수. 근데 이것도 조심할 게 둘 다 완전히 빵이어도 같아지는 거죠. 굳이 순허수에서 같아질 필요가 없잖아. 빵. Z가 빵이면 켤레도 빵이니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부호가 다르더라도. 그래서 얘는 위에 거랑 똑같이 순허수가 되기도 하지만 뭐가 되기도 한다? 0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상에서 이 5가지가 바로 일단 켤레복소수의 성질들.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아 이거는 Z가 이러 하겠구나 라고 바로 우리가 판단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성질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근데 너무나 당연하지. 그치? 아무 생각 없이 막 쓰지도 않죠? 별거 아닌 줄 알고. 자, 가겠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켤레 복소수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복소수가 2개가 있습니다. 일단 서로 다른 복소수. 그랬을 때 이걸 더해서 그의 켤레를 구하면 이 결과가 그쵸? 신기하게도 각각의 켤레를 구해가지고 더한 결과랑 동일합니다. 그쵸? 요거는 당연히 확인을 해보면 얘랑 그쵸? 얘랑 더하면 얘가 a 플러스 bi 그죠? 이렇게 할까요? 가정을. 이 녀석은 c 플러스 di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 그럼 ac 더해지고 bd 더해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돼요. 근데 그의 켤레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a 플러스 c는 실수 부분 변화 없지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바뀌게 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괄호를 먼저 쳐야죠. 얘가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a 플러스 bi의 켤레니까 a 마이너스 bi 이것도 c 마이너스 di 또 둘이 더하면 역시 실수부끼리 더하면 a 플러스 c가 되는 건 크게 변화가 없죠. 근데 얘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b 플러스 t의 i라고 정리가 되죠. 같습니다.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당연히 더하기도 되지만 빼기도 성립하죠. 이것만 되면 괜찮은데 더 신기하게도 곱하기도 됩니다. 곱하기. 그래서 여기다 쓸까요? Z1 곱하기 Z2 요거는 내가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귀찮으니까 이게 뭐 한번 해보셔도 돼요. 진짜로 되는지 확인해보면 진짜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일단 Z1이랑 Z2를 곱한 결과에 켤레를 씌운 이 결과는 Z1 그의 켤레 곱하기 Z2 그의 켤레를 곱한 거와 똑같다. 실제 계산해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또한 그래요. 나누기도 자 나눕니다. Z1분의 그렇죠? Z2를 나눠요. 그래서 그 나눈 결과에 대한 켤레를 구한 것이 각각의 켤레 있죠? 각각의 켤레를 구해서 나눈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전부 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켤레라는 그 기호가 분배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이게 역으로 이렇게 묶여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묶여 들어가고 묶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모두 다 자연스럽게 가능하다. 그래서 켤레의 기호는 우리가 사용하는 상황 속에서 다 스며든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어떤 분수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는 z 플러스 4,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3i 플러스 7. 이 녀석에 켤레가 붙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분자의 켤레가 적용이 되면 얘는 복소수니까 실수 부분은 그대로 있고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3i 플러스 7로 바뀌어버리고 여기에 켤레가 붙는데 일단은 여기에 켤레가 이렇게 붙겠죠. z 플러스 4. 그렇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이 각각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z는 z의 켤레가 되는 거고 이렇게. 물론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z 바라고만 쓰는 거고 얘는 실수잖아요. 실수는 켤레를 사용해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4입니다. 4의 켤레는 4.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켤레가
분자 분모에 그냥 들어가, 그리고 분자 분모에 들어갔을 때 이 분모도 각각으로 전부 다 분배돼서 각각 나오게 되죠. 그리고 실수. 켤레는 당연히 뭐예요? 똑같습니다. 그냥 실수. 그대로 나오는 거죠. 변화가 없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켤레가 들어있는 연산을 진행을 할 때 번거롭게 이제 안에 걸 다 구해서 나중에 구하는 게 아니라 각각 구해서 계산에 써도 상관이 없다. 자, 됐죠? 여기까지 이제 복소수에 대한 설명이 모두 다 끝났고, 관련된 유형을 좀 확인하시면서 오늘 배웠던 개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고, 자, 다음 시간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